안녕하십니까? 2017년 4월 22일에 실시한 GPQ 2급 4번 A형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실무응용 이벤트 페이지 제작 문제로 점수 100점이 35점입니다. 문제 4번에서는 원본 이미지 소스 5개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림 효과 작업을 보시게 되면은 배경으로 사용한 이미지를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를 하고 거기에 필터, 드라이 브러쉬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이미지는 왼쪽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텐트 이미지입니다. 텐트 이미지 부분만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외부 광선과 내부 그림자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이미지는 코펠입니다. 코펠 부분을 선택을 해서 출력 형태의 센터 위치에 배치를 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내부 그림자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12번째 이미지입니다. 이 12번째 이미지는 모양 도구인 나비와 함께 클리핑 마스크로 처리됩니다. 이미지를 위에 배치를 하고 아래에 나비 모양을 그린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째 이미지는 아래쪽에 버너입니다. 이 캠페인 버너를 선택을 해서 전체 출력 형태의 아래쪽에 배치를 해주시고 여기에 13번째 이미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는 나비와 그리고 불,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사람 둘 요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효과로 적용되는 문구는 3개입니다. 출력 형태의 가장 위쪽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뒤틀기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오면은 2개의 문구가 한글과 영문이 들어갑니다. 각각의 글꼴과 컬러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서를 열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열어서 폭 사이즈를 600, 높이를 400, 해상도를 72, 색상 모드는 RGB 색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확인키를 눌러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로부터 9번째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작업 영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에서 속성을 레스터화 시키고 문제에서 제시한 필터, 드라이 브러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적용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번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왼쪽 상단에 텐트를 배치해주는 작업입니다. 소스 파일로부터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 자, 그러면 텐트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도구는 각자 선택하기 편한, 사용하기 편한 도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텐트 부분이 모두 선택이 되면은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레이어를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J키를 누르시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원본 레이어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배경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 레이어 1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서 한번 레이어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향이 반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T키를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를 할 때 전체 레이아웃을 눈금자를 참조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미리 눈금자 부분을 마킹을 한번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 라인과 아래쪽에 라인 한번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킹이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 지금 마킹되어서 알 수 있는 전체의
공간의 여백은 위쪽으로부터의 거리는 95. 오른쪽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310 정도로 지금 해놨습니다. 위쪽의 여백을 공간을 95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95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부터의 간격을 95 정도로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텐트는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보면은 지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 300, 네, 여기서는 위쪽으로 315 정도로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5 정도 되는 위치에 지금 현재 315 정도의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폭은 모르더라도 지금 현재 전체 이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여기 지금 지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315 정도 되는 위치로 눈금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끊어지는 위치 이렇게 참조를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하는 레이어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이미지에는 외부 광선, 내부 그림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광선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그림자. 지금 적용한 결과를 미리 봤더니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값을 살짝 조금 더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컬러가 지금 옐로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결과를 보면은 옐로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색상을 조금 밝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텐트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은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이미지는 지금 코펠입니다. 전체 레이아웃의 센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치를 미리 마킹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왼쪽에서의 코너 부분과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대각선으로 보이는 코너 부분입니다. 이쪽과 오른쪽 하단 쪽입니다. 위치로 지금 재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부터의 거리가 24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180 정도입니다. 180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마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의 위치는 자, 보시게 되면은 왼쪽으로부터의 여백이 430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290 정도입니다. 290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그래서 이쪽 안쪽에 지금 코펠이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펠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펠 이미지 마우스로 드래그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아래쪽에 있는 코펠 밖에 없습니다. 코펠에 대한 선택이 모두 끝났습니다. 레이어 쪽으로 가서 복사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J키를 누르시고 원본 레이어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딜리트 됐습니다. 그러면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키를 누르시고 반대 방향이니까 먼저 가로로 뒤집기. 그런 다음에 기준을 잡아주시고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11번 이미지입니다. 11번 이미지에는 내부 그림자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영역으로 와서 내부 그림자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펠에 대한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11번, 다시 12번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비가 있고 그 위에 12번 이미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의 위치도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전체적인 배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눈금자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왼쪽 아래쪽에 기준으로 해서 나비가 지금 현재 배치되는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부터는 410, 위쪽으로는 170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작업 영역에서 다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410으로 갑니다. 410. 그리고 위쪽으로부터는 170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가 여기가 140, 160, 170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58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동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안에 지금 나비 모양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들어가서 나비 모양을 찾아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ESC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줬지만은 지금 현재 방향이 약간 회전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환경 설정의 불투명도가 퍼센트를 갖고 있어서 100%라고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회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키를 눌러서 이렇게 코너에 가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전체 크기에 대한 편집도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각도에 대한 어떤 위치도 정확하게 맞추시려면은 눈금자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작업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 도구로 그려진 나비에 대해서 적용하는 모양 도구의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을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에는 컬러는 없지만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의 두께는 2픽셀입니다. 그리고 컬러가 화이트 컬러입니다. F6개입니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효과 확인 눌러줬습니다. 그럼 이 위에 바로 12번째 이미지를 불러와서 필터를 적용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스 파일로부터 꽃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 했습니다. 자, 여기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 지금 현재 보면은 객체의 속성이 고급 객체로 되어 있어서 일반 레이어로 변경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필터로 오려내기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려내기 효과를 먼저 설정을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살짝 좀 줄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먼저 Alt키를 누르고 이미지와 도형 사이에 이렇게 Alt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의 샘플을 보면서 이미지 위치를 살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컨트롤 T 해서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이미지와 그리고 도형과의 클리핑 마스크 작업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째 이미지입니다. 13번째 이미지는 이제 마지막 이미지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전체 출력 형태의 아래쪽에 있는 캠핑 버너입니다. 캠핑 버너를 불러와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째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이즈를 살짝 좀 줄여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너의 위쪽 부분 사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여기서 버너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도구,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택이 어느 정도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버너 부분만 남기고 배경은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키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J.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는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그런 다음에 이미지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센터에 지금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눈금자에서는 어떻게 마킹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지금 뒷배경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아래쪽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미리 마킹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마킹을 했습니다. 위쪽은 애매하기 때문에 아래쪽을 보시면 왼쪽으로부터는 225 위치에 이 225 위치에 페이지 지금 왼쪽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부터의 여백이 공간이 225로 되어 있습니다. 225. 그 다음에 위쪽으로부터 해서는 10이 모자란 390으로 되어 있습니다. 390. 그 다음 오른쪽으로는 380입니다. 380 위치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위쪽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서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컨트롤 T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안쪽이 지금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펠은 이렇게 위쪽으로 가져야 되고 자, 아래쪽에 번호가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번호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바로 위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양을 이렇게 쭉 봤더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살짝 키워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살짝 네, 이렇게 했습니다. 3번 이미지에는 어떤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만 주면 됩니다. 3번 이미지 여기에는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그림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대한 작업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모양 도구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요. 지금 2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코펠 위에 불 모양이 있습니다. 불 모양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불 모양을 찾겠습니다. 네,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 네, 그렸습니다. 그린 다음에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고 컨트롤 T키를 누르시고 조금 크게 네, 지붕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도록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에는 컬러가 있습니다. 왼쪽에 레이어 축소판을 클릭하시고 컬러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C 제로가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들어가시고 테두리는 지금 현재 3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컬러가 66 그리고 3 4개입니다. 그런 다음에 경사와 엠보스가 있습니다. 컬러 확인, 네, 경사와 엠보스 확인 2개의 레이어 스타일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짝 전체적으로 줌 아웃을 시켜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도구로부터 사람 2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모양을 찾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먼저 레이어 스타일부터 먼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은 지금 그림자 효과만 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네, 그림자만 이렇게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컬러가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썸네일 레이어 축소판을 클릭해서 컬러 화이트 F6개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와 위치를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여기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 도구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각각 형태들을 다 그려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부분은 3개의 문구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영문에 캠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 스타트 위치를 30에 390으로 마킹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부터 30. 네, 너무 왼쪽에 와 있어서요. 네. 30으로 갑니다. 30. 맞습니다. 390으로 가겠습니다. 390으로 가장 아래쪽입니다. 여기서 바로 캠핑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글자에 대한 어떤 그 조건이 지금 안 보여서 먼저 입력을 그냥 하고 나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일단 먼저 입력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 글꼴과 크기를 설정을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캠핑. 자, 여기에 대해서 텍스트를 수정을 할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위쪽에서 영문이기 때문에 에어리어. 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골드입니다. 글자의 크기는 60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 F6개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봤더니 투명도와 불투명도와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 3픽셀입니다. 그리고 블랙, 제로가 6개입니다. 블랙, 제로, 확인 눌러줬습니다. 마지막에 불투명도 60%입니다.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60%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바로 위에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줌 아웃을 해서 문제에서 조건을 내세우는 전체 글꼴을 먼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과 하나 되는 세 번째 문구입니다. 자, 바로 왼쪽에다 클릭을 하고 글꼴이 굴림입니다. 바로 한글이니까 굴림 됐습니다. 굴자만 쓰면 바로 나옵니다.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는 006600입니다. 그린 계열입니다. 바로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FX, 테두리가 2픽셀입니다. 그런 다음에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 영문으로 바꾸고 CC, FFCC, 네, 그린 컬러로 이렇게 줬습니다. 자, 텍스트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 크기, 레이어 스타일 모두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 레이아웃 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대로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부분이 약간 뒤틀기 효과가 지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서 텍스트를 마우스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옵션 창으로 갑니다. 출력 형태와 유사한 모양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요거인 것 같습니다. 위가 넓은 조개. 그래 너무 많이 지금 값들을 갖고 있어서 이 값을 한 반 정도는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50이었으니까 한 반 정도만 줄였습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자 위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된 텍스트에서 첫 번째 상단에 있는 위치 추억이 함께하는 힐링 여행이라는 부분에 작업을 한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텍스트가 시작되는 위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겁니다. 이거는 도둠입니다. 자, 한글로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글자 크기는 36입니다. 36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컬러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바꿔주고 F 4개입니다. 그 다음에 66입니다. 네, 옐로우 컬러입니다. 자, 바로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이 텍스트는 센터에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이 함께하는 애는 지금 보니까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먼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하면 됩니다. 자, 레이어 쪽에 들어가면 외부 광선입니다. 외부 광선. 네,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는 3픽셀의 컬러가 있습니다. CC, 한글이라서요. CC, 33CC, 보라색입니다. 확인. 그래서 외부 광선과 테두리 주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광선이 조금 값이 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지금 적용이 됐는데 뒤틀기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뒤틀기 들어가서요.
아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값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반 정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왔는데 배경에 배치한 이미지가 많이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서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 배치가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작업이 끝내고 난 다음에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잘린 거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지붕이 있고요. 네, 이렇게 좀 더 내려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모양 도구도 네, 아까 그냥 시각적으로 맞췄는데 좀 작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배경과 다시 맞추기 위해서 배경의 위치 크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맞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4월 22일에 실시한 GTQ 2급 4번 A형 문제 풀이를 모두 완성했습니다.